가오는 장수에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조조가 남량성 동남쪽이 약하다는 것을 살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서북쪽으로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은 우리를 속여 서북쪽을 수비하게 만들어 놓고 동남쪽을 공격하려는 계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의 계략을 역이용하는 장괴치계를 써서 동남쪽의 병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서북쪽을 지키는 척하는 것입니다. 역시 조조는 병사들에게 서북쪽을 공격하게 해놓고 다시 정예병을 이끌고 동남쪽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수많은 매복병들이 뛰어나와 조조의 군사들은 대패하여 달아납니다. 조조가 달아나자 가오는 장수에게 조언합니다. 유표에게 조조의 테러를 끊으라는 서신을 보내십시오. 유표가 편지를 받고 군대를 일으키려는데 손책이 호구의 군사를 주둔시켰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괴량은 유표에 조언합니다. 지금 조조를 공격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한거리가 될 것입니다. 유표는 황조에게 양양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안중현으로 가서 조조의 테러를 끊고 장수와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장수는 가오와 함께 조조를 추격합니다. 한편 조조는 육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통곡을 하며 작년에 이곳에서 전의를 잃은 것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울었네 라고 말하며 전의의 제사를 지내자 병사들 중에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조조의 군사들이 안중현에 이르렀을 때 유표의 군사들은 이미 주둔해 있었고 장수의 군사들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밤에 기습 부대를 매복시킵니다. 날이 밝아왔을 때 유표와 장수는 조조 군사들의 숫자가 적은 것을 보고는 많은 군사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는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좌우에 매복해 있던 조조의 군사가 쏟아져 나오자 대패합니다. 한편 기주의 온소가 허도를 침범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은 조조는 즉각 퇴각합니다. 장수가 조조를 추격하려 하자 가오가 반대합니다. 조조를 추격하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표도 추격하라는 명령을 하여 장수와 유표는 함께 조조를 추격합니다. 장수와 유표는 조조의 군사를 따라잡았으나 대패하고 돌아갑니다. 장수는 가오에게 말합니다. 공의 말을 듣지 않아 패했소. 그러나 가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다시 추격하면 대승을 거둘 것입니다. 만일 패한다면 저의 머리를 베어버리십시오. 유표는 의심스러워 가지 않았지만 장수의 군사는 조조의 후군을 추격해 과연 대승을 거둡니다. 유표가 가오에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알았느냐고 물으니 가오는 조조가 급히 군사를 물리는 것은 틀림없이 허도에 무슨 일이 생긴 것으로 또 이미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속히 돌아가느라 후방의 방비를 소홀히 하였을 것이고 우리가 추격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가오는 유표를 형조의 치소인 양양으로 돌아가게 하고 장수는 양성을 지키게 조언합니다. 후군의 패잔병이 조조에게 보고합니다. 도중에 한 갈래의 군사가 막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모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조조가 알아보니 그자는 이통이었고 조조는 이통에게 관직을 주고 여남서쪽 경계를 지키면서 유표와 장수를 방어하게 합니다. 호도로 돌아온 조조는 손책을 토역 장군으로 봉하고 오우라는 자기를 하사하며 손책에게 유표를 방어하며 섬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곽가가 조조에게 보고합니다. 원소가 서찰을 보냈는데 우북병의 공손찬을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빌리러 왔다고 합니다. 조조가 서찰을 읽어보니 말투가 교만하여 조조는 원소는 예의도 없이 짓거려서 내가 그놈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음이 한스럽소 라고 말합니다. 이에 곽가는 조조에게 조언합니다. 지금 원소에게는 패할 조건인 연약함, 결단력 부족, 허세 등 10가지가 있고 공에게는 승리할 조건인 도량, 모략, 용맹, 덕행 등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이 이기실 것입니다.
순욱도 조언합니다. 곽가의 10승10패로는 타당한 의견이니 원소의 군사가 많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곽가는 지금 원소가 공손찬을 정벌하러 북쪽으로 간 사이에 우리는 먼저 우왕거리인 여포를 취하고 원소를 도모해야 합니다. 라고 하며 순욱도 먼저 유비에게 약속을 받은 후 군사를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하여 조조는 유비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조조는 원소를 대장군에 봉하고 기주, 청주, 유주, 병주, 내주의 도덕을 겸하게 합니다. 또 공손찬을 토벌하시면 마땅히 돕겠습니다. 라는 밀서를 보내니 원소는 기뻐하며 공손찬을 토벌하러 출정합니다. 한편 진규 진등부자는 여포를 극구 칭찬합니다. 이에 진궁은 여포에게 조언합니다. 진규 부자는 아첨을 떠니 잘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포는 오히려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왜 좋은 사람을 헐뜯으려 하오. 진궁은 울적한 마음에 사냥을 나갔다가 유비가 조조에게 보내는 밀서를 가진 병사를 잡아서 그 편지를 여포에게 보여줍니다. 승상께서 여포를 제거하려 대군을 일으키신다면 저 유비가 마땅히 선봉이 되겠습니다. 여포는 화를 내며 즉시 고순과 장료에게 소패성을 공격하게 했고 유비는 조조에게 간홍을 사저로 보내 구원을 요청합니다. 유비는 남문을, 송건은 북문을, 관우는 서문을, 장비는 동문을 지키게 하고 미축은 그의 아우 미방과 함께 중군을 지키게 합니다. 참고로 미축과 미방의 누이 동생은 유비에게 시집을 가서 두 번째 부인이 된 미부인입니다. 장료가 서문을 공격하자 관우가 묻습니다. 공은 무슨 까닭으로 도적에게 절개를 굽혔소? 장료가 아무 말을 하지 않자 관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나가 싸우지도 않습니다. 장료는 군사를 이끌고 동문에 가서 장비와 싸웁니다. 장비가 장료의 뒤를 쫓으려 하자 관우가 말립니다. 장료는 스스로 뉘우쳐서 싸우려 하지 않고 있다네. 조조는 유비의 사자 간홍으로부터 말을 듣고는 하우돈, 하우연, 역건, 이전에게 5만 명으로 먼저 출발시키고 자신도 대군으로 따라갑니다. 여포는 후성, 항맹, 조성에게 소패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서 고순을 지원하며 조조의 군대에 맞서게 합니다. 조조의 군대가 도착하자 유비도 관우 장비와 함께 성 밖으로 나가 조조의 군대를 지원합니다. 하우돈이 먼저 나가자 고순이 맞섭니다. 고순이 도망가자 하우돈은 추격했고 고순 진영에 있던 조성이 활을 쏘아 화살이 하우돈의 왼쪽 눈에 박혀버립니다. 하우돈은 급히 화살을 뽑아 눈알을 삼킨 후 소리칩니다. 부모님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니 버릴 수가 없다. 하우돈은 조성에게 달려들어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때 고순이 군사들을 몰아 달려들자 조조의 군대는 크게 패합니다. 하우연은 그의 형 하우돈을 데리고 달아났고 역건과 이전도 패잔병을 이끌고 제북으로 도망갑니다. 승리한 고순은 장료와 소패에 도착한 여포와 함께 유비 군대를 공격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19회 동영상은 여포의 죽음입니다. 조만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